이 한투증권사의 진술대로라면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장기영 교수님. 청문회 당일 아내가 남편에게 차명폰으로 전화를 걸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조국 장관은 아내 번호가 아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청문회 당일 그 바쁠 때 전화를 받았더니 아내라는 거예요. 아내가 우리 딸 표창장 위조됐으니까 좀 수긍 좀 해. 내가 다 안고 갈게. 라고 말을 하는 것을 조국 장관이 다 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전화번호로 받았다라고 이제 굳이 표현하셨습니다만 과연 모르는 전화번호가 누군지 몰랐을까요? 제 생각에는 공기계를 이미 노트북 가방에서 꺼냈다라는 건 둘 사이에는 공기계가 있고 위급할 상황에는 정경심 아내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번호로 올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았을 것 같아요. 예. 저 같아도 사실은 우리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도 낯선 번호로 전화 오면은 가끔 의심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안 받는 경우도 있고 지금 받아요. 얼마나 중요한 맞아요. 상황이었어요. 저런 중요한 상황에 저장도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전화를 대뜸 받았다는 것 자체도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만 모르는 척 받았다고 칩시다. 그래도 저런 내용이 오갔다면 사실 장관을 앞두고 청문회를 하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긍정적으로 봤을 때 정말 내가 검찰개혁을 하고 좋은 장관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제가 볼 때는 전반적인 이 분위기상으로는 검찰이 조금 빠르다 빨랐다. 보니까 대응하는 게 굉장히 다급했던 것 같아요. 대응하는 입장에서도 정경심 교수도 그래서 다급하게 인사청문회 직전에 나름대로의 플랜을 짜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조국 장관도 정경심 씨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했다기보다는 자신도 얼른 또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표창장 위조된 거 맞다라는 이야기를 아내가 직접 했다라면 그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또 본인의 계획이 있었겠죠. 정경심 교수와는 다른. 물론 이건 지금 김 씨의 진술입니다. 이걸 가지고 또 너무 팩트처럼 이야기하는 거에 대한 비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증권사 직원이 굳이 거짓말을 한 이유를 상식적으로 찾을 수가 없어요. 찾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게다가 이게 거짓말이라면 검찰이 차명 휴대폰의 통화 기록을 확보할 수도 없었겠죠. 근데 통화 기록을 확보했다라는 건 차명 전화기를 차명폰을 탔다라는 게 맞거든요. 이게 뭐 대포폰인지 아닌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 상식적인 수준에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비밀 전화가 있다라고 해서 대포폰이나 차명폰이나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 자체도 일반인들은 생각하기 어려워요. 그럼요. 솔직히 말해서 어려워요. 예.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괜히 잘못 검색했다가 요즘에는 검색 기록까지도 다 조사받게 되면 다 드러나는데 좀 두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아무리 나쁜 짓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래서 사실은 둘이 왜 이렇게 차명폰으로 전화했을까 이전에 차명폰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는 상식적이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안 좋은 무슨 걸 하려는 건 아니야라고 부정적인 해석을 하는 게 굳이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어도 부정적인 해석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물론 얘기 안 하시겠지만 조국 장관이 좀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나온 것은 정경심 교수가 한투증권사 직원의 진술대로라면 조국 장관 청문회 당일 남편에게 휴대폰 공기계에 새 유심칩을 끼워서 차명폰으로 통화를 했고 그 통화 내용은 딸의 표창장이 위조된 것이 맞다. 좀 수긍해라. 내가 다 안고 가겠다라고 남편에게 청문회 당일에 전화를 했다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은 청문회 때 표창장은 위조된 것이 아니다라고 수차례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박정화 대변인. 네. 아내는 그 딸 표창장 위조된 게 맞다. 내가 어떻게 할게. 좀 수긍해. 라고 제안을 했는데 남편은 왜 청문회에서 표창장은 위조된 것이 아니다. 아내 말을 안 들었을까요? 그게 좀 궁금해요. 저는 이 지점에 오면서 조금 좀 두려운 마음까지 좀 드는데요. 예. 조국 장관이 청문회 당시에 표창장 관련해서 했던 얘기들을 보니까 예. 첫째 하나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답변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나는 관여한 바 없다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처가 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끝까지 만약에 제처가 했다거나 아니면 그게 위조라는 사실이 있더라도 장관직을 사퇴하겠다 이런 얘기는 끝내 안 해요. 그리고 만약에 위조라면 아내가 책임져야 된다.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합니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다음 날 대통령께서 이제 임명을 하면서 또 이런 얘기가 본인이 직접적인 위법적인 사실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임명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사회는 지금 이런 약간의 오류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정경심 교수를 사랑하고 조국을 수호하는 게 마치 검찰 개혁이냐. 그리고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게 마치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거와 같은 거라. 예. 그리고 서초동에 나와 있는 국민들과 광화문에서 나와 있는 국민들 그리고 말 안 하고 지금도 묵묵히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들이 다 다른 국민들이다. 서초동 국민들만 국민들이다 하고 생각하는 이런 이상한 오류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점에서 정경심 교수 수사에 분명히 응하겠다고 협조하겠다고 얘기했으니 노트북 우선 꺼내 주셔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조국 장관은 왜 청문회 당시 아내가 문제가 있다면 아내는 책임져야 되는데 나는 그럼 나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왜 언급 안 했는지 그리고 국민들이 이렇게 두 조각으로 쫙 갈라져 있는데도 여전히 저렇게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수사 사진만 계속 면을 바꾸고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줘야 되고요. 오늘 그러니까 대통령 우리 너무 갈라져 있는데 청와대 보면 중요한 회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일주일에 정례적으로 있는 게 하나는 오늘 월요일 날 있는 수석 보좌관 회의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화요일 날 있는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대통령이 중요한 메시지 전달할 때 이런 날을 이용하시는데 오늘 오후에 수석 보좌관 회의가 예정돼 있거든요. 대통령 이쯤에서는 국민들에게 뭔가 좀 말씀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정하 대변인 그러면 아내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얘기를 했고 남편은 만약에 위조된 것이라면 아내가 책임을 져야겠죠 라고 답을 한 것이 둘 사이에 오고 간 일종의 플랜이었다. 그렇게 의심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까 두렵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차명폰으로 이미 통화를 하고 있었던 거고 정말 핵심적이었던 증거였던 노트북이 없어졌던 거고 그리고 국회 청문회가 있던 날 하필 켄싱턴 호텔이라는 턱 밑에 가서 정경심 교수가 대기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김영주 의원님, 이 노트북은 검찰이 엄청 찾고 싶어하는 노트북이잖아요. 이 노트북을 좀 정경심 교수가 제출해야 할 것 같은데 동양대에서 PC도 반출했었던 이력이 있고 집안에 하드디스크도 교체했던 이력이 지금 사실로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와서 정 교수가 노트북을 낸다 해도 그 안에 무엇이 교체됐는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우선은 저는 이제 진실적 실체와 법률적 실체 간에 문제가 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법률적 실체에 기대고 있다는 거죠. 실제 그런 일을 했다 하더라도 검찰과 변호사들 싸움에서 법정에서 무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에 기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방어권 차원에서 내가 본인 스스로가 증거인멸한 부분을 교사한 게 아닌 것은 정당하다고 얘기하면서 한번 찾아봐라 이런 건데 우리가 그런 정도의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혀야 되나 서서히 말하자면 청문회 당시에는 조국 장관도 얼마나 무게가 무거웠겠어요. 여당과 대통령이 자기한테 그는 말하자면 검찰개혁의 무게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견뎌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겠죠. 더군다나 법사위원장이 기소하면 그만둘래라고 자꾸 물어보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지금까지 나온 사실 자체를 100% 다 조국 장관이 모를 수도 있었던 것이고 근데 지금 상태는 완전히 또 다르잖아요. 하나하나 나오는 것 자체가 실제적으로 법무부 장관을 말하자면 유지하기는 힘들다면 지금이라도 정경심 교수가 이제는 말하자면 법리적 싸움에서 이기겠다는 것을 내려놓고 실체적 진실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정말 그 국민을 사랑하는 또 검찰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거 아닌가 싶어요. 법률적으로 가서 계속 기소가 되더라도 무죄가 되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기대해서는 저는 더 이상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빨리 지금 노트북이든 공기계든 차명폰이든 검찰에 제출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유시민 작가는 동양대 PC 반출과 관련돼서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반출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유 작가의 주장대로라면 어쩌면 이 노트북도 정경심 교수가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어딘가에 보관해두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제가 어리석다고 하는 두 분 다 교수인데 부부가 지금 교수님 계신데 죄송합니다만은 교수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성 겁이 없다. 한꺼번에 장관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나이브하고 사람을 너무 믿는다. 한두 정권 남인데 뭘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믿었냐. 그리고 실제적으로 법을 안다면 혼자 갔어야죠. 혼자 갔어야 된다. 나는 그게 더 답답하다는 거예요. 왜 증권사 직원을 데려가? 이상입니다. 이상이다.